자, 그 다음에 4번. 요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같이 볼게요. 본 배선 평면도에 소요되는 사각 박스와 부싱은 몇 개가 필요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 박스는 자, 지금처럼 전등용이 있고 콘센트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좀 어둡게 보이면 더 잘 보일 텐데,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보통 이제 전등에 들어가는 사각 박스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콘센트 또는 우리가 스위치에 들어가는 사각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사각 박스, 자재의 규격은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둘 다 사각 박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절연 부싱.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부싱이거든요. 이게 절연 부싱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절연 부싱은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을 하죠.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을 하는데, 자, 옆에 제가 로크너트도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이 로크너트는 자, 여기 이제 요게 사각 박스잖아요. 요 사각 박스를 제가 이쪽에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자, 이렇게 전선관이 들어가는데, 이 전선관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전선관이 어떻게 돼 있다? 예, 바로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스터 등을 이용해서 이제 나사선을 내는데, 이렇게 내면 문제는 자, 여기에 너트를 하나 둡니다. 이 너트의 이름은 노크너트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너트를 하나 넣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부싱을 달아요. 부싱을 넣든 좌우로 묶고 있는 로크너트를 넣든 우리가 이쪽에다 일반적으로 부싱을 두고 이쪽에다가 이제 부싱을 두고 여기다 로크너트를 두면 얘가 양 사이드에서 꽉 잡아주잖아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부싱은 요 말단에 그러니까 로크너트를 하고 그 다음에 겉에 부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싱이 로크너트 기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딱 분리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싱을 하든 로크너트를 하든 앞뒤로 양쪽을 꽉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싱 끄트머리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질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자, 사진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선관 끝부분을 아무리 리머나 아니면 줄 같은 걸로 다듬는다 하더라도 전선관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이 절연 전선이거든요. 피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서 자칫 배선 작업하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상처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쇼트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말단의 마감 처리를 뭐로 한다? 부싱을 가지고서 연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싱이 어디에 들어간다? 요 말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걸 우리는 절연 부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서 얘기하냐면 요 박스의 개수와 부싱의 개수를 적어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이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에서도 자, 솔직히 첫 번째 얘는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요거 후광 전선관이다. 이거는 후광이라는 거는 이제 박광하고 후광에 대한 내용인데, 안찌름 기준이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층고는 3m, 분점 안에 설치는 1.5m.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볼게요. 박스는 모두 사각 박스를 사용하며 기구 1개, 박스 1개를 사용한다. 모든 기구 하나당 박스 1개를 사용하고, 자, 2개 연등인 경우에는 각 1개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에 대한 요소를 만약에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동작되는 어떤 스위치류나 아니면 전등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박스를 개별적으로 나뉘어서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3로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국 스위치를 사용하며 하나짜리 스위치를 사용하며, 자, 2개를 나란히 사용하는 개소는 2개소이다 라는 뜻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3로 스위치 같은 경우엔 최근에 사용되는 모든 3로 스위치는 뭡니까? 하나의 박스 안에 스위치를 넣고 동작을 시키는데, 얘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두 곳에서 껐다 켰다를 연등할 수 있는 그런 3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각 박스를 각 1개씩 하여 2개씩을 사용해라. 즉 여기 요 그림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넘어가겠네요. 자, 요 그림에 있는 요 3로 스위치 있죠? 요 3로 스위치, 여기 3로 스위치잖아요.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요 3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이 장치를 뭐로? 예, 이렇게 사각 박스 요거를 두 개로 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을 두 곳에서 연속적으로 점등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자, 우리 3로 스위치에 대한 박스를 두 개를 써서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켜지고 하는 형태로 사용하여 여기 보시면 3로 스위치는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하는 개소는 두 개소로 한다. 즉 3로 스위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소로 해서 박스를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박스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저랑 같이 세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로 요 전력량계하고 요 분전반 있죠. 얘네 두 개는 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력량계는 별도의 계기류가 있고 또는 전력량계 함이 있고요. 그리고 요 문은 분전반은 분전반 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각 박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배제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세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그냥 쭉 옆으로 갈게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1개, 12개.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11개, 요거 12개, 13개, 12개까지 했죠.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 여기 20, 21, 22, 23. 그래서 토탈 몇 개 나옵니까? 23개 나오는데, 자, 사각 박스가 23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바로 요 3로 스위치는 그 박스를 2개소에서 점열하는 요 3로 스위치는 그 박스를 몇 개로 2개소 점열이니까 2개로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몇 개를 2개를 플러스를 해서 자, 몇 개가 나온다? 25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 가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냅니까? 그쵸? 시험장 가서 그냥 박스 수만 세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들 같이 봐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 그래서 박스는 몇 개다? 사각 박스는 25개고 부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선과 말단에 사용하는 게 부싱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 그림을 하나만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게요.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요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게요. 두 개의 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전원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핫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N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박스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고 여기다 박스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각 박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각 박스에 뭐가 간다? 배관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배관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노란 게 그냥 배관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자, 어디에 부싱이 있다? 바로 여기에 부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부싱이 있는 거죠. 그죠? 배관 말단에는 다 부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부싱. 그럼 만약에 여기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부싱이 배관이 들어가는 데는 다 금속재 배관은 다 부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바로 배관 한 개당 자, 부싱
두 개다. 자,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사각 박스가 한 개, 예, 두 개죠? 자, 사각 박스가 이렇게 두 개면 배관이 한 개, 두 개죠? 즉, 사각 박스가 두 개면 배관이 두 개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다? 배관의 수와 이렇게 사각 박스의 수와 뭐 같다? 예, 배관의 수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그냥 간단히 구하는 건 이거죠. 2 있죠. 2. 요 2 두 개는 박스를 저희가 하나씩 더 추가를 했는데 실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같이 연접해 있는 것은 예, 하나의 배관만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 안에서 전선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사각 박스 작은 게 실질적으로 두 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로만 치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박스가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몇 개가 나와요? 아까 25개에서 23개가 나오면 되죠. 요 23개가 곧 뭐다? 배관수가 돼요. 배관수가 되고, 요 배관에 대한 수가 결국에는 23개가 되면 사각 박스의 수는 23개인데 뭐만 3로 스위치만 하나씩을 더 더해줬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뭐는 부싱 수는 23개 곱하기 2가 되니까 46개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배관을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배관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요게 배관이죠? 요게 배관, 요게 1번.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배관이죠. 요게 2번. 자, 그리고 자, 바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는 게 3번. 자, 이렇게 가는 게 4번. 자, 그리고 요 C에서 이렇게 가는 게 5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6번. 그리고 요게 7번. 요게 8번. 그리고 요게 9번. 그리고 요게 몇 번이다? 10번이 되겠죠. 됐죠?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요게 11번. 그리고 요게 12번. 됐죠?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요게 13번. 요게 14. 요렇게 15. 16. 17. 18. 19. 20, 21, 22, 하나가 없네요 라고 하죠. 여기 있죠. 예, 이렇게 가는 거, 23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로 연결되면 안 되네요. 예, 이쪽으로 가야죠. 이게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배관수가 23개가 나오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나온다? 예, 부싱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셔서 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배관수가 박스수와 같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관수 이코로 박스수다. 요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풀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뭐가 되든 간에 좀 쉽게 헷갈리지 않게 푸는 거는 요 방법이 제일 좀 편하긴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도 2회차 때 기사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기사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언제 배웠지? 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래전에 딱 한 번 나왔던 그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름을 막 드렸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왔으면 다음에 나왔을 때는 또 맞출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였다.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